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에 대한 번역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재훈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에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면서 문득 변호사라는 일이 미용실에서의 경험과 꽤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머리를 자르는 기술이 중요한 건 당연한데 그 과정에서 고객이 얼마나 편안함을 느끼는지도 중요하잖아요.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가 얼마나 뛰어난 서면을 작성하는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분들이 얼마나 편하게 느끼는지가 결국 좋은 변호사와 그렇지 않은 변호사를 가르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미용실 가서 느낀 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이끌어가고 서면을 제출하고 재판 출석하고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적시에 의뢰인분들과 잘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의뢰인분들이 느끼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도 당연히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호사 선임을 하실 때 이런 점도 한번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결국 결론은 저 지재현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좋다라는 결론이 되겠지만 결론에 동의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내용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미용실 얘기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여러분, 미용실에서 머리 자를 때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미용사의 실력? 당연히 중요하죠. 원하는 스타일대로 깔끔하게 잘라주시는 분은 확실히 다시 찾고 싶어지죠. 근데 이제 이 원하는 스타일을 어디까지 자세히 얘기해야 되는지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잘 잘라주시면 그게 최고죠. 소송에 있어서도 그래요. 의뢰인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건 본인이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적당히 했는데 변호사가 그 마음을 이해하고 찰떡같이 알아듣고 본인의 마음을 대변하는 서면을 써 줬을 때죠. 상당히 흡족해 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120% 200% 본인의 진심을 담아서 써 줘서 고맙다는 의뢰인분들의 메시지를 받은 적이 꽤 있는데 아무튼 이거는 뭐 타고난 센스랄까요? 경험이랄까요? 어쨌든 뭔가 배워서 되는 건 아니긴 해요. 기본적으로 사건 경험이 좀 있어야 되고 많은 분들을 만나 보고 사건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되고 그런 게 좀 쌓이다 보면 인제 의뢰인분이 한마디만 해도 대충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지 이해를 하고 적당히 듣고 이제 서면 작성을 하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넘겨 짚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인제 제가 넘겨 짚는 부분이 있을까 봐 항상 제가 작성한 서면을 보내 드리고 추가적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수정을 원하시는 사항이 있으면 꼭 말씀을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제가 여러 의뢰인분들을 만나 보면 일단 변호사가 알아서 좀 해 줬으면 하는 분들이 많죠. 내가 그냥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알아먹고 좀 잘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의뢰인분들이 말씀 주신 사실관계에 있어서 좀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추가로 좀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요청을 드리죠. 근데 인제 기본적으로는 의뢰인분들은 한번 내가 인제 얘기를 어느 정도 처음 상담받을 때 1 시간 뭐 이렇게 풀었으니까 그거 바탕으로 좀 알아서 해 줬으면 하시는 것 같아요. 왜 미용실 가도 그렇잖아요. 머리 자르러 갔는데 "알아서 잘 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여기는 어떤 스타일로 할까요? 여기는 어떤 스타일로 할까요? 여기는 짧게 칠까요? 아니면 마음에 드세요?" 뭐 등등등.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중간중간 물어보셔도 안경을 벗으면 안 보여서 그냥 알아서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제 마지막에 뭐 앞머리가 좀 길다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중간중간 너무 많이 물어보시면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제가 기본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자꾸 물어보시면 저도 쪼끔은 부담스럽죠.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머리를 자르시는 동안 미용사분이 그냥 아무 설명 없이 쭉 머리를 그냥 자르시면 불안할 때가 있어요. '이거 너무 짧은 거 아닌가?' 혹은 '여기 다 자르고 넘어간 것 같은데 머리가 너무 긴데?' 근데 말하기도 애매하고 이게 안경 벗어서 안 보이긴 하는데 가끔 진짜 이상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잘 안 보이니까 말하기도 애매하고 괜히 인제 말 꺼냈다가 "어차피 이거 이따가 다듬을 거예요." 뭐 이런 얘기 듣고 이상한 분위기가 될까 봐 참고 있다 보면 결국 마음에 들지 않는 머리가 완성이 되죠. 너무 물어봐도 싫다 그러고 아예 안 물어봐도 걱정이라 그러고
그러면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부담스럽지 않게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연스럽게 인제 물어보신다든지 아니면 그냥 인제 말이라도 "혹시 뭐 이상한 부분 있어 보이면 말씀하세요."라든지 이런 세심한 배려가 결국 또 가고 싶어지는 미용실을 만들죠. 소송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변호사가 너무 자주 연락을 드려도 의뢰인분이 좀 피곤하실 수 있고 그렇다고 너무 연락을 안 드려도 불안하실 수 있죠. 또 의뢰인분들마다 소송 진행 상황을 본인이 개인적으로 체크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잊어버리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뢰인분들 성향에 맞춰서 잘 적당히 연락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세심한 배려를 저는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송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과정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이고 바로바로 결론도 안 나고 소송도 뭔가 살아있는 생물 같은 거라서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이 소송이란 거 살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거의 대부분인데 그냥 인터넷 글 같은 거 보고 간접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막상 본인 일이 되면 이거는 손이 떨리고 발이 떨리고 잠도 안 오고 화딱지도 났다가 진짜 별의별 감정이 다 들 수 있습니다. 사실 소송까지 갈 것도 없어요. 임대인 임차인끼리 다투다가 서로 내용 증명만 주고받아도 이게 끌어오르는 게 머리에 이제 화가 나는 게 말도 못하죠. 제발 그 상태에서 그 감정 그대로 핸드폰 들어 가지고 임대인 혹은 임차인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더 불리한 상황에 놓이실 필요가 없어요. 화를 내면 지는 겁니다. 화낸 사람한테 오히려 침묵을 지키면 화낸 사람이 더 당황할 수 있어요. 막 화를 내고 있는 사람한테 지적을 해도 씨알도 안 먹히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더 화를 돋구는 경우도 있어서 일단은 한 템포 쉬어 가셔야 돼요. 아무튼 그만큼 법적인 분쟁은 상당한 감정 소모를 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제 이때 변호사가 좀 차분하게 중심을 잡아 주면 의뢰인분도 좀 진정을 하실 텐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신경 쓸 게 두 배로 늘어나는 거죠.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신경이 쓰이고 또 상대방은 상대방대로 신경이 쓰이고 이제 사건을 맡긴 변호사를 신뢰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초조해지고 변호사 얘기보다 인터넷에서 본 글이나 유튜브 영상의 내용이나 주변 다른 사람들의 말에 더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듣고 변호사한테 연락을 해서 "이건 이렇지 않나요?"라고 물어보면 또 변호사랑 껄끄러워지고 변호사랑 연락도 안 되고 더 불안해지고 소송 과정이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친절하게 절차마다 안내를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저는 인제 불안해서 뭐 찾아보시거나 하는 거는 제가 막을 수는 없는데 적어도 제 의뢰인분들이 저랑 연락이 안 돼 가지고 네이버 지식인 같은데 "제가 변호사랑 소송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궁금합니다."라든지 "변호사분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진짜 맞나요?"라든지 이런 식의 질문을 다른 데에 가서 하시지 않게 최대한 잘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거든요. 말 잘 통하고 연락 잘 되는 변호사가 제 모토거든요. 그래서 의뢰인분들이랑 연락 주고받는 것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그래서 그런지 저한테 사건을 맡겨주시는 분들은 큰 문제 없이 저랑 연락을 주고받고 계십니다. "변호사님 연락이 너무 안 돼요." 이런 소리는 제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성격이 급해서 제 메일함에 읽지 않은 편지 남아 있는 거나 읽지 않은 카톡 메시지 남아 있는 거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언제가 됐든 최대한 빨리 회신을 드립니다. 어떤 문제가 됐건 간에. 그런데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를 찾아오신 이유는 이제 다른 뭐 법무법인 같은 데 가면 본인 사건 신경 안 써줄 것 같아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인즉슨 제가 좀 한가해 보인다는 얘기일까? 물론 한가하니까 지금 이렇게 팟캐스트 녹음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저도 나름 바쁘다면 바빠요. 뭐 얘기를 선회하자면 이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 드린다고 하고 상담부터 제가 다 하니까 '더 사건에 신경을 써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셔서 찾아오시는 건데 사건에 당연히 신경을 많이 써 드리죠. 사실 사건밖에 생각을 안 하죠.
수다를 떨어도 사건 얘기, 운전하면서도 사건 생각. 언제 한 번은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사건 생각하다가 나갈 톨게이트를 지나친 적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사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사건 생각을 많이 해 둬야 일도 빨리빨리 하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블로그에 글도 매일같이 올리고 인스타도 빈번하게 업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매일같이 이렇게 팟캐스트도 녹음해서 올리는데, 변호사가 딴짓거리는 실컷 하면서 본인이랑은 연락이 안 되고 본인 사건에는 신경을 안 써 준다? 이러면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렇게 매일같이 무엇인가를 업데이트해도 '저 변호사 딴짓하네. 나 내버려 두고 딴짓하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게 제가 평소에 의뢰인분들한테 잘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골프 치러 많이들 다니는데, 저는 골프 치러 못 다니겠더라고요, 성격상. 골프가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잡아먹잖아요. 라운딩 당일에는 하루가 그냥 통으로 날아가죠. 이제 티업하기 전에 아침에 어딘가에서 해장국 같은 거 같이 먹고, 점심 이제 치면서 그늘집에서 먹고, 이제 라운딩 마치고 나서는 시원하게 샤워하고 이제 고기에 맥주에 뭐 이런 거 먹으면 하루가 그냥 날아가죠. 그냥 가서 치면 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연습도 해야 되고 레슨도 받아야 되고, 또 이제 욕심 생기면은 영상 찾아보면서 또 스윙 연습하거나 막 연구를 하잖아요. 그거 빠지게 되면 또 한도 끝도 없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할 때가 있긴 있어요. 과연 그 골프 치는 사진 같은 거를 SNS에서 보셨을 때, 의뢰인분들이 보셨을 때 '아 역시 잘 나가는 변호사는 다르구나.'라고 생각을 하실지, 아니면 '이 사람은 놀러 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실지. 근데 뭐 골프 치러 다니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저는 그럴 능력이 안 돼요. 골프도 치고 일도 하고 이렇게 멀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일만 해도 사실 재미가 있어서 슬슬 날이 풀리는데 '라운딩 한번 하러 갈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게 문제라면 문제겠네요. 아무튼 미용실 얘기하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얘기가 옆으로 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는 경험과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이 어떻게 닮았는지 간단히 한번 얘기를 해 봤습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다시피 소송은 짧지 않아요. 과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소송이 끝났을 때 의뢰인분이 '아 내가 역시 이 변호사한테 맡기길 잘했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짜 좋은 변호사겠죠. 저도 그런 얘기를 듣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기는 소송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분이 잘 버틸 수 있는 소송 과정을 만들어주는 사람이라는 점을 항상 생각하면서 오늘도 의뢰인분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태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